내 앞에 있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기 나름의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항상 만나면은 뭐가 있어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동등해요. 왜? 아직까지는 흡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흡수해? 저기 육생의 기본금, 그 위계적인 차원은 인간 세상으로 갖고 오잖아. 그건 언제 받을까? 물론 일찍 받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인 시절에 받아요. 그 자리에 올라설 때만이 나는 운용의 주체로서 행위를 다하는 거야. 어린 시절은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린 육생 시절이라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관찰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 안 좋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표적이다. 그건 자연적으로 주는 거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내가 올곧게 생활하면 기분 좋은 일, 기쁜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기분 나쁘게 생활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난 거다. 앞서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이 부모 자식 지간이에요. 이 자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독립단행을 못해요. 독립단행을 해야 할 시간은 37은 20일 21살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 행위 현장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 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부모 품이라는 것이죠. 3살 때 달라지고 5살 때 달라지고 9살 때 달라지고 12살 때 달라져요. 그 12살 때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 이 청소년 시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10세 미만은 무조건 부모의 품속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성인이 되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간이 어린 시절이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 따뜻히 느끼는 품이 누구의 품이에요? 부모의 품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운용의 주체고 아버지는 활동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어린에게 있어 갖고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부모의 품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 운용의 주체 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0세 전에 느꼈던 어머니의 품속은 자식에는 평생 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리움은 10세 전에, 12살 전에 전부 다 모정으로 느껴졌던 것이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세 전에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머니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천은 음의 기운이요. 인간은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기간의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히 자식이 잘못되는 건 부모의 책임인데, 이 부모가 잘못 생활하면 그 표적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정확히 자식한테 들어갑니다. 그건 선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은 지륜지간이에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하지만 어머니와 부모의 관계는 천륜지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지간이 돼요. 어머니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한들 부모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행동 거지에 따라 자식의 모든 인성이 바뀌어버려요. 자식만 가르친다고 되겠어? 부모도 같이 공부해야지. 부모 중에 어머니가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면 활동의 주체 남성은 공부를, 활동의 주체 남성은 행의 현장의 활동의 주체들이 살아가는 곳이야. 활동의 주체 현장에서 생활해야 하는 게
양의 기운 남성들이라. 이게 부모가, 어머니가 행위 현장에서 잘못해갖고 하나 되어지 못하고 시한한 일만 벌인다면 어머니를 깨우쳐 주기 위해 표적이 누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정확히 자식한테 들어가요. 자식의 인정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 선생이 자식한테 이러쿵 저러쿵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자식이 자식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나의 주체적인 삶은 못 살 때가 어린 육생 시절이에요. 주체적인 삶은 언제 산다고 그랬습니까? 성인 시절 21살 넘을 때서만이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개체적인 그 애들한테 무엇을 그리 압박을 하는지, 무엇을 그리 틀에 가다 놓은 삶을 살아가게끔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벌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하지만 표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어저께 법문을 한 게 있죠. 어떤 법문을 했습니까? 나이는 인기의 인육이 먹는 것이지, 지기의 세포 인육이 먹는 것이지 천기의 원소 인기가 먹는 게 아니다. 이 빛의 흐름에 따라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의 흐름에 따라 이 육은 생로병사를 겪어서 지수화풍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뭐예요? 이 인육은 인기가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나의 인기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뺏기는 안 돼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준다. 자칫 잘못하면 천지 넘어갔고 오만방자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하지 못할 때까지 인의 기운을 인육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 천부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래서 석상국 무진몽하고 딱 지었어요. 이 인간이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거만한 이 인기들이, 천지 어버이의 자식인 인기들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떡하니 동상이나 세우고 떡하니 사직이나 찍어갖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천지 어버이 멱살이를 잡는다 소리를 하질 않나? 이렇게 오만방자해지기 때문에 인의 기운을 인육에나 자유의지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나의 자식이니라. 그 오만방자했기 때문에 오만방자가 무엇으로 인해 비춰졌는가, 이것을 깨우칠 때까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천지대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천지대자연이 지금 그 대자연의 질서를 또 인간이 흐트러놔 버렸어요. 오만방자하게. 중심잡이 남북의 질량에 중심잡이 질량을 딱 흐트러 놓으니까 동서 생장수상 질량이 흐트러져 갖고 이 대자연에서 내리는 이 천재지변, 조금만 나가면 인간 찍소리도 못 하잖아. 이게 표적인지 어떻게 알겠어?